2024년 2학기 배움 공유의 에세이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카톡에도 안내드렸다시피 한 명당 7분씩 발표해 주시면 되고 2명 발표하고 나서 그 2분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퀴즈에 대한 안내 좀.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퀴즈를 준비해서 선물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키울 때 나올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수호 학생 나와주세요. 뭐지? 네. 이제 에세이 시작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에세이는 이제 학교에서 얻은 배움이나 경험을 토대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이제 작성하는 글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경험이나 배움을 토대로 적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 와서 네, 그냥 저의 포부랑 저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한 해가 저물고 또다시 새로운 해가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의 속도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나의 선택과 결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미래를 떠올릴 때면 자연스럽게 2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바로 기대와 두려움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5년은 어떤 여정이 될지 모르겠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와 역경은 피할 수 없는 손님처럼 다가오겠지만 저는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거나 우울에 빠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 발을 디딜 수 있는 디딤돌로 삼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성공은 작은 실패들의 집합체란 말이 있듯이 역경과 고난을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명언이 자주 연상되는데 미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인데요.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취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5년 후에 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저는 제 삶을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저만의 속도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때로는 5년 후에 저에게 건넬 말을 생각해 봅니다. 잘 버텨냈구나, 잘 도전했구나, 고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꿈꿉니다. 시간이 빠르다며 아쉬워하기보다는 그 빠른 시간 속에서 내가 만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미래를 맞이하는 준비는 그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지만 그 속도는 저의 의지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끄는 에너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5년을 지금으로부터의 모든 날들을 저만의 빛으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학년 김예온이고 앞서 너무 에세이를 부족하게 쓴 것 같아서 좀 양해 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2학기 3차 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학기가 끝나갔다. 이 학교에 입학한 지가 어제 같은데 아직 적응도 다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후배들이 들어온다니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것만큼 2학기 때도 나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스트레스도 가끔씩은 받기도 하며 혼란스러운 2학기를 보내게 된 것 같다. 처음 2학기가 시작됐을 때는 오랜만에 본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보니까 마냥 좋기만 했는데 2학기에는 무슨 수업을 들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일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숫자 정치사도 듣고 정치사에 대해서도 깊게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몰입학교가 시작되었다.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몰입학교라니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다. 2학기로 책을 제작하고 그림을 그리고 직접 책을 만드는 것을 편집하기도 하며 잠시만요. 하며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그림책을 제작하는 것도 어제일 같은데 벌써 다음 몰입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니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짧지만 굵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이다. 매번 실수를 안 하더라도 딱 한 번의 실수로 멀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나는 그동안 신나는 학교에 다니며 인간관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때로는 소가리를 하기도 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는 인간관계 속 고민들이 생겨났고 마음도 많이 불안했다. 마냥 예쁨을 받고 싶어 하는 나였는데 어디선가 미움의 소리들이 들려오거나 대부분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주변이 의식되기도 하고 상처를 크게 받을 때도 있었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날도 많았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니까 번아웃이 오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도 나의 행동들을 조심하고 생각하고 나의 문제점을 반성했다. 하지만 아직도 나를 가꿔내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곁에서 같이 위로를 해주거나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웃음을 짓게 해준 소중한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내가 잘 버텨올 수 있었다. 또한 미움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를 한 번 더 깨달았고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신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24시간 사람들과 붙어 있으면서 조금 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을 대할 때 더 착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종종 친구들한테 너는 착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다. 그치만 인간관계는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신나는 학교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겪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적응이 되기도 하였고 인간관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자주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이 있다면 시를 쓴다. 시를 쓰면서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어떻게 나의 감정을 해소할지도 몰랐던 내가 1년 동안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신나는 학교에 오고 나서 철이 들고 성숙해진 것 같았다. 원래는 집에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분리수거를 하는 법도 몰랐는데 기숙사에 오고 수도원에 오게 되고 저녁 시간대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니까 이걸 하는 내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전보다 많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끌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게 된 것 같다. 원래는 의견을 말하거나 제시하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신나는 학교에 들어오면서 소위원회라는 것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회의 시간에도 의견을 얘기하고 제시하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거리낌 없이 먼저 얘기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기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숙사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많이 하니까 어디를 가도 자기주도적이게 혼자서 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사러 가거나 버스를 타는 것이 원래는 익숙하지 않고 긴장이 되었다면 이제는 전혀 무섭거나 긴장되지 않고 혼자서의 힘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나는 학교까지 일찍 일어나 내 스스로 힘으로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것과 기숙사에서 알람을 듣고 제때 일어나 이불을 갠다는 것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대견하고 전보다 훨씬 성숙해지고 성장했다고 느끼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진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초등학생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등등에 대한 생각이 안 들기도 했고 그냥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다. 하지만 신나는 학교를 들어오고 진로 프로젝트나 많은 학생들의 진로를 듣고 나도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자주 자책하기도 했었다. 나는 잘하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고 나는 재능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미래의 직업을 못 가지게 되거나 진로를 못 정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컸고 수업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이해가 되는 문제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너무 나에게 짜증이 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기보단 내가 과연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일상 속에서 찾아가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진로가 무엇일까 찾고 생각하고 시도해가며 나의 진로를 찾고 있는 중이다. 나를 성찰해보니까 신나는 학교를 다니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확실히 여러 면에서 성장한 것이 눈에 보인다. 앞으로도 신나는 학교의 여정이 기대가 된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세이 발표하게 된 7학년 박수빈입니다. 네, 저도 수업처럼 저의 생각과 가치관 위주로 에세이를 썼고요. 그럼 지금부터 에세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꿈꾸는 방랑자. 나는 신나는 학교에 오기 전까진 스스로를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6살 때부터 괌에서 생활하며 유치원을 졸업했고 이후 2년간의 타지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사립초등학교에서 3년을 보냈다. 그때 나는 남들과 다른 경험을 통해 일찍 성장했다고 믿었고 그것이 나만의 특별함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 친구들은 나의 성장이 이루어진 2년 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배움에 맞춰 성장해 있었다. 그들과 나는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고 나의 다름은 오히려 어울리지 못하는 어긋남으로 느껴졌다. 그럴수록 나는 스스로의 다름을 더 부각하려 했으며 특별함에 집착하게 되었다. 나의 다름이 주변과 맞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기 어려웠던 나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찾아 대안학교를 선택했다. 그렇게 다시 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내면의 나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의 꿈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꿈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이러한 고민은 나를 또 다른 선택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나는 이곳 안성시 신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신나는 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세상학교, 위원회 활동, 기숙사 생활 등 많은 것을 처음 경험하고 적응하며 때로는 즐거웠지만 한편으론 성장통도 찾아왔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 했었지만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던 자존심은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2학기가 되었음에도 나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고 불안감은 더 커져갔다. 나의 특별함이 이곳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나 자신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졌다. 도전과 경험으로 채워진 나의 방황은 의미 없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나는 정한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저 용기 없는 방랑자란 생각이 들곤 했다. 이런 생각들로 힘들 때면 나는 내면에 갇혀있는 생각을 바꿔보려 했다. 그렇게 내가 애정하고 집착하는 나만의 특별함이 신나는 학교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특별함의 기준이 다를 뿐 아닐까? 나는 항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점수, 외모, 평판만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저 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 그것만이 나의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신나는 학교는 달랐다. 점수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기준이 없으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가 특별함의 기준이 아닌 곳에서 결과물 없이 제자리 거리는 나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자꾸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전처럼 도망치고 상황을 회피하기 싫었고 남은 한 학기 동안은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며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자 하였다. 특히 2학기 몰입학교에서 엑셀 작업을 배우며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영어 방과 후 수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를 깊이 탐구하며 스스로에게 필요한 시간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안정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를 통해 나는 특별함이 상대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우자는 결심이 서게 되었다. 또한 그 기준은 결코 세상의 잣대로 기재기를 한다 해도 낮아지는 것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특별함의 의미와 기준이 바뀔 수 있게 된 나는 비로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힘든 학교 생활 중에도 나 자신을 믿으며 차츰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다. 또한 이 순간의 안정은 제자리 걸음이 아닌 나에 대한 확신과 온전한 특별함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알게 되었다. 아직 나는 꿈꾸는 방랑자로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방황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나는 이 방황이 나에게 무한을 꿈꿀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처럼 나에게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방황이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방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나의 열망과 호기심을 무한히 자극하는 원동력이다. 그렇기에 나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그 여정 속에서 나만의 길을 친구들과 함께 찾으려 한다. 나는 꿈꾸는 방랑자다. 나는 이제 이렇게 명명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니라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발표를 좀 이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차 에세이 발표를 시작할게요. 일 학기 때는 신난 학교에 들어와서 적응하느냐 정신없이 바빴던 시기였다. 새로운 것이 많아 그에 따라 적응할 것도 많았기에 내가 익숙해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무색하게 2학기 때는 어느덧 당당한 한 명의 신난 학교 학생인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러 수업들에 더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자 한다. 첫 번째는 몰입학교로 그림책 학교를 한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도서관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 책을 만드는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어렸었기 때문에 전문적이기보다는 내 책을 만든다는 생각이 신나서 즉흥적인 창의력으로 스토리를 짜며 그림을 그렸고 제보는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완성했었다. 출판본은 인쇄 글씨가 아닌 삐뚤빼뚤한 내 글씨로 엮어진 책이었지만 표지에 내 이름이 적힌 최초의 책으로서 한동안 나에게 큰 뿌듯함이었다. 지금 보면 그림도 내용도 어설프고 채색을 하면 그림을 망칠 것 같아 색칠도 안 한 조금은 밋밋한 작품이지만 이후 때때로 작가의 꿈을 그리기도 했던 기억이어서 이번에는 몰입학교 중에 그림책 작가학교를 보고 무척 반가웠다. 이번 그림책 기획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그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전시회 미술관 탐방과 함께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며 책의 소재, 그림체 선정 등 주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어서 이전보다는 전문적인 틀을 재미있게 잡아가며 작업할 수 있었다. 중간에 그림책 작가님께서 오셨을 때 스토리를 일상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렇게 나의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를 끌어내어 완성도 있고 생생한 이야기를 엮어냈다. 아직도 그림을 망칠 것 같아 부담되었던 채색은 주인공만 색칠함으로써 채색의 부담도 줄이고 주인공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었다. 일상적이지만 특별한 탄탄한 스토리와 단순하면서도 독창적인 그림체, 눈에 확 띄는 글씨, 거기다가 정말 출판본으로 제작된 완성작을 보고 나니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젠 나도 어엿한 그림책의 작가로서 작가 유해찬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고 후 홀가분하게 다녀온 등산을 방지한 전망대 산책까지 완벽한 몰입학교였다.
두 번째는 폭설로 인한 등교 불가와 급식 대란이다. 11월 27일 기다리던 첫눈이 찾아왔다. 갑자기 찾아온 첫눈에다 한방눈이 펄펄 내려 기쁘고 재미있고 설렜는데 눈이 점점 더 너무 많이 오고 쌓이더니 결국 다음날 우리를 기숙사에 고립시키기까지 했다. 어른들께서는 비상 상황,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에겐 완전 럭키비키였다. 학교도 가지 않지 급식차가 못 와서 먹고 싶던 라면과 김밥, 빵으로 식사도 대체했다. 또한 수업 시간을 대체한 학년별 자유시간 덕분에 7학년 동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라이어 게임, 마피아 게임 등 여러가지 간편한 게임들을 하며 어울렸는데 평소에는 7학년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기에 그 시간을 채워준 즐거운 한때였다. 물론 고생하신 태쌤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지만 마음 한편엔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학교에서의 첫 1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서툴고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하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다. 이번 에세이는 3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나의 2학기를 돌아보려고 한다. 그럼 2학기 에세이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소주제는 소위원회이다. 1학기 동안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었던 적도 있었다. 문공회 안에서의 2학기 역할을 정하는 회의를 하던 날 부대변인이 하고 싶었던 나는 정하는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대변인을 정하는 순서가 왔고 후보가 아무도 없어서 1학기의 대변인이었던 윤호 오빠가 다시 대변인 후보에 올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언니가 나에게 요즘 대변인 해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었다. 내가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끄덕거렸는지 칠판에 내 이름이 적혀버렸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1학기에 윤호 오빠가 대변인 역할을 잘해주어서 당연히 윤호 오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동표가 나와버렸고 결국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가위바위보를 했고 내가 졌는데 갑자기 이긴 사람이 할지 진 사람이 할지 정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긴 사람이 대변인을 하기로 하고 다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내가 이겨버렸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엔 내가 문화공간위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 뒤로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체 회의 때 앞으로 나가서 안건을 진행하고 공지를 했다. 솔직히 진행하면 할수록 실력도 조금 늘고 자신감도 늘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웠고 자신이 없어졌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선배는 대변인을 전 못하겠으면 달빠쌤에게 말씀드려도 된다고 했었다.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위원회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대변인을 해왔다. 내 의견을 밝히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며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부담스럽고 힘들었다. 그래도 도와주고 위로해주던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대변인을 해내왔던 것 같다. 두 번째 소주제는 몰입학교이다. 누군가가 이번 2024년 중에서 가장 좋았던 활동이 뭐였냐고 물으면 나는 고민도 없이 몰입학교라고 대답할 것이다. 답사학교를 하면서 다른 활동들과는 다르게 온전히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실 답사학교를 하는 시기에 여러 일들이 꽤 많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런데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배제학당에 가서 달파쌤이 내주신 문제를 풀거나 청와대에 가서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보는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많이 즐겼던 것 같다. 특히 함께하던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고마웠던 것 같다.
답사학교 사람들 모두를 많이 챙겨주었던 언니, 긍정적이고 마음이 편해지는 말을 많이 해주던 언니, 답사학교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언니, 답사학교 이전 이후에도 옆에 있어주고 답사학교 사람들 모두를 조용히 챙겨주던 친구,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고 답사학교 이후에도 내가 조금 지쳐 보이면 야, 너 힘들지? 라면서 먼저 말 걸어주던 친구, 그리고 학생들을 챙겨주시고 모든 활동에 진심으로 임하시던 선생님, 여름방학 동안 공부 잘하고 있는지 매주 전화도 해주시고 여러 설명들과 개그들로 재밌고 유익한 답사학교를 만들어주셨던 선생님, 학생들의 안전을 신경 써주시고 여러 가지 설명들까지 아낌없이 해주시던 선생님까지 8명의 사람들과 답사학교를 하면서 정말 재밌었다.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답사학교를 하면서 받았던 것 같다. 마지막 소주제는 7학년의 이야기다. 1학기 때는 서로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갔었다. 그 덕분인지 2학기 때는 서로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다. 물론 가끔 부딪히기도 했다. 파인쌤의 결혼 소식을 듣고 7학년 아이들끼리 롤링페이퍼를 만들어서 드리기로 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부딪혔었고, 상가 철학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 준비를 하다가도 조금 흔들렸던 것 같다. 그렇지만 서로 이야기하며 풀어나갔다. 이렇게 서로 풀어나가면서 노력하던 7학년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소주제였던 7학년의 이야기였다. 에세이를 쓰면서 1학기 에세이를 다시 한번 보았다. 1학기 때는 신나한 학교와 익숙해지려 노력했던 것 같고 2학기에는 신나한 학교에 적응하면서 여러 성장기를 지났던 것 같다. 그런 성장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힘들 때 여러 위로와 조언을 해주던 어떤 선배, 다가와서 가만히 안아주던 선배, 같이 있으면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 지나가고 많은 힘을 주었던 2명의 7학년 친구, 몇 달 전부터 힘들어 보인다며 DM을 보내주던 어떤 선배,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던 어떤 선생님까지,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2학기 에세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신나한 학교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고등학교 1학년, 즉 한올림 10학년이 되었다. 이번 한 학기는 나를 좀 더 열지만 내 자리에 멈춰서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며 한 학기를 보낸 것 같다. 이번 한 학기와 근 3년간의 나의 이야기를 6장의 단계로 풀어보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3년 동안 내가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보려고 하는 거라 너무 부끄럽고 두렵다. 이 이야기를 글로 남긴다는 점이 너무 힘들지만 나의 성장을 위해 이 에세이에 내 이야기를 써본다. 제1장 한 학기를 돌아보며 3년을 돌아보면 너무 어려웠던. 나는 3년 동안 신나한 학교를 다녔다. 신나한 학교를 들어가는 첫 시작부터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초등학교 때 안 좋은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친구와 운동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신나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을 거의 포기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웠고 입학한다는 문자를 받아도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이 너무 강해 입학 포기를 고민했었다. 하지만 일단 1년만 다녀보라는 부모님의 말에 나는 신나한 학교에 발을 들였다. 그게 나의 첫 도전이었다. 신혼학교 1년차 어울림 7학년이다. 이건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한 학기로 한마디로 말해서 7학년 때는 학교에 적응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다. 시간이 흘러 한올림 8학년이 되었다. 드디어 막내 탈출이라는 생각에 신이 났다. 처음에는 날줄 모임 시간에 누군가 나에게 누나라는 말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내가 선배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설렜다. 7학년 때 배움의 즐거움을 눈으뜬 나는 8학년 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쏟아졌다. 그렇게 8학년 1학기 내가 별로 감당하지도 못할 선택을 하게 되었다. 우주론, 과학서, 과학철학, 시사토론, 대안경영 탐방 등 수학과 생활관 대변인, 학교평가위원회, 생활관 규정위원회,
각종 TF팀 등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 또한 7학년 때처럼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소강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과제의 양과 내용은 많아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그래도 진짜 잠을 줄여가서라도 다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과 여유가 없으니 과제의 질은 떨어져 갔고 우선순위에 밀린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렇게 한 학기를 흘렸다. 진짜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다. 한 학기를 끝나면 성적이 나온다. 7학년 때는 만족할 정도로 성적이 잘 나왔지만 8학년 때의 성적은 처참했다. 성적이 다가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너무 현타가 왔다. 그래서 당시 성적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 성적이 왜 이렇게 나온 이유를 물었다. 선생님은 내가 작년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성적을 준 거는 한 학기를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그렇게 서러웠다. 그러고 2학기가 되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또 감당하는데 수업과 감당하는데 힘든 위원회의 자리를 고수해왔다. 그러면서 나는 1년 동안 성찰 에세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많은 양의 배움을 얻었지만 내가 정말로 그 배움을 흡수해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9학년이 되었다. 벌써 신한학교 3년 차다. 이번 1학기에는 무조건 쉬어가기로 했다. 고민도 풀고 친구와 관계를 쌓으며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 쉬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온 게 더 사라질까봐 너무 두려웠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진 채 1학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편했다. 과제도 없고 회의도 없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노는 게 마냥 즐거웠다. 또한 지금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 선택을 못해본 애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연락하며 관계를 쌓았다. 또한 일탈을 해보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놀다 보니 즐겁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새로운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공부였다. 이것도 시간상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1학기를 마무리했다. 진짜 놀았고 관계만 쌓았던 것 같다. 목표한 것 중에 달성한 거는 거의 없었다. 그래도 이번 한 학기는 꽤 나에게 의미 있던 한 학기였다. 멈춰서 쉬어가다 보니 막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내용을 보고 배우며 배움의 눈을 확장시킨 반년이었던 것 같다. 또한 이번 한 학기를 통해 나라는 것을 들여다 보기 시작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9학년 2학기다. 3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고 이번 한 학기가 되었다. 이번 한 학기는 다른 학기와 전혀 달랐다. 첫 시작부터 꼬였었다. 2학기를 시작되는 순간 함께 나는 번아웃이었다. 모든 것이 하기 싫었다. 9학년, 위원회, 수업 등이 너무 하기 싫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고 한 번 멈추니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웠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받기가 두려웠고 회의와 과제에 쫓기는 생활이 너무 지쳐버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없었다. 누군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힘들면 안 하면 되지 왜 자꾸 하면서 힘들다고 하지? 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놓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걸 놓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럼 나의 존재가 묻힐까 두려웠다. 내가 이거라도 해야 잘하는 게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도 질질 끌며 다 흡수하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가다가 멈추고를 반복했다. 이번 2학기는 내가 수업에서 가장 여러 번 들은 말이 열심히 해 노력해라는 말이었다. 그 말들은 나를 너무 낮아지게 하고 내가 해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게 하는 말들이었다. 또한 이미 번아웃은 와버렸고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예민해지는 부분이 많았다. 거기에 덧대어 학년의 문제가 계속 터지니 이제는 진짜 하기 싫어 도망가 버리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나는 나의 속 이야기를 가족, 친구, 선생님께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나의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성격이고 그 눈물을 흘리며 나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냥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감정이 쌓이고 쌓여 마음 한편에 덩어리가 생겼다. 그것도 너무 딱딱해 풀기 힘든 덩어리였다. 그래서 그런가 이 덩어리는 나의 일상에 너무 큰 영향을 주었다. 분명히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일에도 털썩털썩 앉아버리게 하였고 내가 바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강박이 생겨버렸다. 이러다가는 진짜 못할 것 같다. 공강교실이라는 수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강교실은 누구나 용기 내어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 공감하며 감수성을 키우는 수업이다.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강박받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수업이 너무 거부감이 들었기도 했고 괜히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괜찮다는 말과 달과 달의 도움으로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를 외웠다. 이게 힘들고 이런 감정들이 쌓여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1시간 반 정도 내 얘기만 하면서 울었다. 그러다 보니 한 학기에 쌓인 게 조금 가라앉았다. 내 모든 걸 다 열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열기만 해도 사람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뒤로도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일기와 비슷한 학습지를 매일 하였고 달바다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면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나와 대하는 법을 많이 배웠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든 감정과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직도 멈춰있고 불안하고 두렵다. 다 놓고 도망가고 싶다. 그래도 여러 방법을 찾으며 나라는 주체로 자리 잡아 나아갈 거다. 앞으로 나의 10학년의 길이 힘들을지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기대하고 응원하고 싶다. 이번 일정에서는 3년간의 나의 어려움을 주로 풀었다. 이런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신난학교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 자세한 내용은 신난학교에서 정말로 신났던 일을 다음 5장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 정가원이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나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에세이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2024년이 끝났다. 동시에 신나는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3년이나 흘렀다는 것에 새삼 놀랍다. 이제는 고등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나를 대신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부담감으로 다가와 자꾸만 재촉하곤 한다. 언뜻 보면 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생활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느리게만 가는 것 같았던 시간의 빠르기를 조금씩 체감하는 요즘이다. 부끄럽지만 나는 신나는 학교에 들어오기 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어릴 적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도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 역시 아마 중심을 잡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쏟아서 했을 것이다. 이처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대신 이미 잘 다져진 평범한 길을 걸으며 안정감 있게 살아가고 싶었다. 그런 내가 신나는 학교를 다닐 것을 결심한 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불안, 낯선 지역과 새로운 친구들, 이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다. 마치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바다의 저편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 내비게이션도 나침반도 없는 이 길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노를 한번 젓는 것도 두려웠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섣불리 길에 나서버려 불안함은 커져만 갔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지금 이 길이 맞기는 한 건지 그저 불어오는 바람에도 당연한 듯 치는 파도에도 너무 쉽게 휩쓸렸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결국 길잡이는 나라는 사실이다. 내가 갈 길을 마음껏 고민하고 선택한다는 것,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길로도 가보는 것. 어쩌면 당연히 괜찮은 것들이 요즘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모르겠다. 헤매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경험해본 증명된 길을 따라가는 것은 고속도로라면 앞으로 내가 갈 길은 비포장 도로와 같을지도 모른다. 내가 길을 터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남들보다 훨씬 더 느리게 도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만 목적지가 다른 타인의 속도와 길은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나는 잘 알고 있어서 괜찮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특성상 초등학교 다음 중학교, 그 다음은 고등학교, 그 다음은 대학교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둥, 평범하지 않다는 둥, 왜 이렇게 별났냐는 둥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 좋은 대학만이 빠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만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주변 시선에 힘이 빠지기도 했다. 점차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애초에 그런 것은 찾을 여유가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 우리가 피어나는 시기가 모두 다른 것은 꽃이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른 것만큼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계속해서 같은 시기에 오직 꽃이 피었는지 피어나지 않았는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곤 한다. 되돌아보니 사실 내가 두려웠던 건 넘어지는 것이 아닌 넘어진 나를 판단할 주변의 시선이었던 것 같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도전은 절대 실패를 염두할 수 없게 하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었던 나는 잘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하고 싶었을 뿐이다. 더 이상 도전을 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이젠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망설임 없이 도전해보자고 다짐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기도 했고 생각했던 만큼 되지 않아 무기력했던 날들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결과를 얻었든 결국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생각지도 못한 큰 배움을 얻었다. 특히 기초 영어 수업을 하며 매주 단어를 외울 때 가끔은 버겁기도 했다. 다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 매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배움을 얻었고 이건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성적을 위해 내가 노력한 첫 걸음이었다. 여전히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도 나는 빠르기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마음껏 실패도 해보고 막히고 꺾여도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용기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도 남들의 시선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 단단한 줏대도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3년간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에 잘 갔는지 금요일엔 집에 잘 도착했는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걱정 가득한 연락을 남기셨던 아빠, 월요일마다 엘베 앞까지 나오셔서 배웅을 해주셨던 할머니, 매주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것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이라면 모조리 다 챙겨주셨던 엄마, 배움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신 언제나 멀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신 선생님들, 지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힘이 되어줬던 비타민 같은 동생들, 언제든 같이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는 친구들, 때로는 나침반이, 때로는 부표가 되어줬던 언니 오빠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한 학기 동안 내 영혼을 모조리 끌어모았던 치어리딩 동아리. 매주 이틀씩 모이는 게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줘서 나의 막연한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애증의 답사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덕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난다고 직접 밟고 걷고 보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배웠던 경험이 참 특별했다고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잘 선택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앞으로 고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우리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멋진 9학년 친구들에게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다. 떠오르는 날들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썼다 지웠다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르겠다. 한정된 공간을 꾹꾹 눌러 담아 봤는데 곳곳에 진심이 잘 닿았기를 바라며 미처 적지 못한 말들을 대신한다. 앞으로 보낼 3년간은 그동안 받았던 소중한 마음들을 5배 이상으로 보답할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에세이 발표를 마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난 몇 년간 든 생각들의 일부를 굉장히 짧게 쓴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신나는 학교에 다닌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낯선 환경이었다. 그래서 1학기 동안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며 적응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2학기는 좀 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발전을 하기 위해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단백질 쉐이크 먹고, 열심히 명상했다. 무언가에 열심히 몰두를 하다 보니 하루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달렸다. 근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확실히 전보다 더 성장은 한 것 같은데 만족감이나 뿌듯함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냥 그랬다. 가끔은 너무 과하게 달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일 수도 없었고 멈출 수도 없었다. 그저 최대한 빠르게 달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에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기도 했다. 내가 그걸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내가 어떻든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계속 달렸다. 어딘지도 모를 목적지를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 화살을 맞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화살을 빼내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누가 화살을 쏜 것인지 찾고 화내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 화살을 뽑지 못하고 그 화살의 상처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일단 화살을 뽑아내고 치료한다는 것은 감정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당하며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은 그 상처에 익숙해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상처로 인해 내면이 병든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감정대로 살아간다. 나는 예전부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싫었다. 싸워라. 멈추지 마라. 끝까지 가라. 너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너는 계속 달려야 한다. 매번 내가 나한테 한 말이고 매번 내가 나한테 들은 말이다. 나는 화살을 뽑아야 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야 했다. 상처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깊든 상관없었다. 얼른 화살을 뽑고 다시 달려가야 했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내 자존심이 깨질 때까지 밟혀도, 놀림거리가 되더라도 상관없었다. 나는 그저 계속 달려야 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화살은 뽑았지만 상처를 치료하지는 못한 것 같다. 상처를 치료하고 계속 달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나는 상처를 이악 물고 참고 있었다. 그저 인내심과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감정을 지배한 것이 아닌 감정을 참으면서 달려갔다. 그렇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쩔뚝쩔뚝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도 달려야 했다. 그렇게 나는 계속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나는 어딘지도 모를 곳에 와 있었다. 너무 멀리 와버렸고 너무 급하게 달려갔다. 그리고 항상 망원경으로 먼 곳만을 보며 달려가다 보니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속도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변 풍경도 돌아보며 달려가야 할 것 같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이에게.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도 벌써 무사히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것이 의례 그렇듯 항상 같을 수는 없기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잘 지내가다가도 가끔씩 무너집니다. 제가 친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좋아하면서도 싫어할 때, 저조차도 제 감정을 잘 몰라 혼란에 가라앉을 때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이따금 찾아오는 감정들, 우울, 불안, 질투, 시기, 미움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만 칭찬과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갈 때, 처음에는 같이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저도 칭찬이 고파졌습니다. 나도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제 옆 사람만을 칭찬하는 것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친구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때 이제 마음 편히 그 친구를 원망하지 못하게 된 저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가족과 싸웠는데 차마 그들을 마음 놓고 미워하기에 제 마음이 약해질 때 서러웠습니다.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민한 사람을 취급받을 때 분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그런 진득한 감정들이 응어리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은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당신 안으로 삼켜주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 했고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하니 제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지만 또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 이상하고 무슨... 잠시만요. 또 아끼고 이해하려고 또 아끼고 좋아하는 이상하고 모순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나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를 당신은 이해하려 애썼고 당신이 이해한 바를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나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피어나고 있기에 뿌리가 불안정합니다. 쉽게 휘둘립니다. 쉽게 휘두르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며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던 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온전하게 여겨주었고 미성숙을 품은 성숙한 하나의 인격체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석임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나는 청소년입니다. 어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처럼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나는 요즘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합니다. 나는 일단 강제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나는 태어나려고 움직였습니다. 아무튼 내가 태어난 거에는 우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우주가 나이기도 하고요. 지구라는 곳에 태어난 것은 이 순간이지만 나는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내가 지구에서 사람으로 부모님의 딸로 김유아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즐겨야겠지요. 위의 조건으로 태어난 건 이번뿐일 테니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나라는 우주 안에 있을 겁니다. 단지 나는 세상과 만나 내 안의 것들 중 무엇을 어떻게 조립해서 밖으로 꺼낼지에 대한 성장통을 겪고 있나 봅니다. 내 예상으로는 아마 이 성장통이 평생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번데기가 변태하듯이 나는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나는 처음부터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부터 나였을까요? 아버지의 고안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어머니의 배에 들어섰을 때부터? 그도 아니면 태어났을 때? 그럼 내가 아니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치매가 오거나 기억을 잃을 때 혹은 식물인간일 때요? 아니면 내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인가요? 그도 아니면 나의 시체를 화장하고 나서인가요? 그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숭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나만이 정할 수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이유를 나만이 바꿀 수 있기에 나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나조차도 방대한 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친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친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숭고하고 무한한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난 남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존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내가 정한 나의 기준이라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만 나의 기준이라 한없이 작고 하찮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났고 자연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자연의 일부이자 우주이기도 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고 있지만 난 항상 이렇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 나는 뒷담을 매우 아주 즐깁니다. 내가 주인공일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나는 욕심이 그득합니다. 내 안에 말로 참아 못할 추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 항상 솔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행동과 나를 설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나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입체적으로 봐줍니다. 솔직한 나도 싫어하는 상대방이면 어쩔 수 없고요. 나의 못난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사과가 필요할 땐 사과를, 줏대가 필요할 땐 줏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나처럼 변태하려는 많은 번데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신나는 학교 학생들이 예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들을 한심하게 볼 때도 질투할 때도 있지만 이들은 나와 같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어여쁜지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어여쁜지 일깨워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